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또 올해 한국 분들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를 보고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기쁜 일이겠죠?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버퍼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인 월급, 저희 회사 월급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한국은 연봉이 얼마다라고 하는데 저희 직업은 솔직히 연봉을 딱 책정하기가 조금 힘든 게 어, 매달 매달 월급이 좀 달라져요. 제가 얼마나 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휴가가 있으면 또 비행을 덜 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게 들어오고 해서 되게 연봉을 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는 월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일단 기본급이 있고요. 기본급 플러스 그리고 비행, 수당, 플러스 그리고 체류비를 다 합치면 저희 월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시면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는 제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한번 승진이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로 월급이 지금 새로 입사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벌써 화석이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6년 차 화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말씀드린 거는 환율? 아닌데? 그걸 뭐라고 하죠? 커런시? 어쨌든 커런시를 다 미국 달러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디람, 여기 UAE 디람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환율 차가 좀 생각보다 많이 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저는 이제 미국 달러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저는 기본급이 1260달러 정도 되니까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당 시급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는 13.2달러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류비가 나오는데 이 체류비가 제가 알기로 에미레이츠는 바로 이제 비행 가기 전에 브리핑 가기 전에 돈을 그 현지 커런시로 받아서 간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주진 않고요. 저희는 다 월급에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더 좋아하는 게 뭐 솔직히 다른 제가 많이 갈 필요가 없는 나라 되게 레하게 간 나라에선 그 통화가 솔직히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카드를 쓰면 되니까 뭐 따로 돈을 환전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 매번 환율? 아, 요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그 돈을 익스체인지 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은근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월급으로 주는 게 더 좋은 게 만약에 다음 달에 내가 미국 비행이 있고 뭐 독일 비행이 있다 하면은 저는 유로랑 그리고 미국 달러만 바꾸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체류비도 이제 어느 지역에 가느냐 좀 달라져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아직도 아시아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가면은 시간당 한 3.3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제 24시간 체류에 24시간 이제 아시아에서 체류한다면은 24 곱하기 3.3달러를 하면은 이제 대충 내 현지 체류비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한 4.4달러 정도를 체류비로 주고요. 이거는 직급에 상관없이 체류비는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미국 비행이 많다. 그리고 유럽 쪽 비행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체류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서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게 함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계산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에 아마 제가 넣을 예정인데 제 스케줄을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4월달, 올해 4월달 스케줄이고 지금까지 올해 중에 했던 제가 스케줄 중에 제일 빡셌던 스케줄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시카고 비행을 하나 하고 그리고 düsseldorf 독일 비행을 6개를 하고 그리고 턴 비행을 몇 개를 했어요. 정말 죽음의 달이었죠. 쉴 틈 없이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얼마가 나오는지. 아직 제가 편집을 안 해서. 근데 이렇게 대충 보면 그때 제가 월급을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정확한 거는 여기에 계산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좀 장점, 월급 장점이랑 좀 단점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저희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명세서 같은 게 나오면 거기 보이는 그대로 제 월급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좋죠. 한국은 이제 세금 떼고 하면 많이 떼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급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집세나 그런 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일단 집세 안 나가는 게 제일 클 것 같고 여기서 쓰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곳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정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게 좀 큰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돈적인 부분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정말 큰 메리트일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 이제 한국 항공사들은 뭐 추석이면은 추석 상여금 맞나? 보너스처럼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뭐 추석이라고 뭐 할리데이라고 보너스가 들어오는 일은 없고요. 이제 보너스를 주는 경우는 이제 월 말 이제 한 해가 끝나는 연말이구나. 한 해가 끝나는 그때 이제 정산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다 하면은 연초에 이제 그걸 보여줘.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었고 뭐 손실이었으면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돈을 적자를 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만약에 이제 흑자가 나면은 보너스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그 액수도 줄어들기도 했고 그 선별하는 과정도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월급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월급이랑 그런 거는 대충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월급은 좀 평균을 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스케줄을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직접 제가 같은 해에 비행했던 거고요. 2017년도 제 비행을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2017년도 4월에 휴가를 좀 되게 길게 갔었어요. 한 20일 정도 갔는데 그래서 그때 비행을 딱 2개를 했습니다. 딱 2개. 근데 다행히도 긴 거 시드니 하나랑 짧은 거 하나를 해서 그때 제가 받은 돈이 얼마였냐면 기본급 빼고 제 비행 수단이랑 체류비를 합해서 1,905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260에다가 1905를 하니까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서 정말 그 다음 달에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그런 거고 제가 제일 비행을 많이 했을 때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이거는 2017년 7월에 제가 실제로 비행했던 스케줄을 제가 그대로 지금 읊어드릴게요. 2017년 7월에 저는 시카고 하나, 독일 미넨 하나, 영국 맨체스터 하나, 이스탄불 하나, 로마 하나, 제네바 다 레이오버를 했습니다. 체류하는 비행을 했고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파키스탄 비행 2개를 했고요. 인도 비행 턴 하나를 했고, 쿠웨이트 턴 하나를 했고, 그리고 요르단에 가는 비행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 달에 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달은.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 그 비행 수당이랑 체류비를 합해서 4,083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편차가 커요. 같은 사람이 같은 비행을 하는데도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되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회사는 약간 비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랑 적게 하는 사람은 좀 차이가 많이 크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종을 오퍼레이팅 하느냐에 따라서도 비행 수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급 편차가 좀 많이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비행 그 수당 차이가 정말 크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행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일복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비행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좀 월급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저보다 비행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저보다 월급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궁금하실까, 월급 중에서? 제가 최대한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채용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